유튜브 라이브 방송 처음 1회 했을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말을 더듬거리면서 진행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야, 이 사람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말을 얼마나 또박또박하고 전달력도 좋아졌어요. 긴장도 안 하고. 물론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연애 코치로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새로운 성공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더 새로운 방식으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하기 악습,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우리가 조회했을 때 잘 지낼 시전이라던가 데이트 신청 시에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회피하기 학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것은 인간이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내면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친구가 회피형이에요, 여자친구가 뭐 불안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형식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내면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행동이에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회피하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의 긴장도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요, 그 상황을 회피하라고 내면 세계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긴장도가 높아진다라는 말과 스트레스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매일같이 어머니랑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어머니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우울한 기분이 온 집안을 뒤삼키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잔소리해. 얘야 빨리 결혼해라.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살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집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독립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빨리 독립해서 나와 살고 싶으실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회사를 갈 때마다 갈굼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회사를 가고 싶어요? 회사 안 나갈 궁리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때려치고 안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회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라는 것을 피하게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상담에서도 상황적인 스트레스나 관계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남녀 둘 중에 한 명이 서로 너무 성격이나 성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헤어지자고 하거나 권태기가 왔다고 헤어지는 경우가 99.99%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미루크의 생존연애 456화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증명해 내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없으면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건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한데 헤어지자고 얘기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첫사랑에 실패한다거나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헤어짐을 당한다던가 그러면 이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 이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 이제 두 번 다시 사랑 안 한다고.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아무튼 두 번 다시 사랑 안 한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회피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내면의 세계는 스트레스나 긴장도가 높아지면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회피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내면 세계의 자아 입장에서는 주인이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어떻게든 탈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회피하기 원리예요. 이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우리가 잘 지내 시전 할 때도 나타납니다. 잘 지내 시전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다가가면 긴장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당연히 긴장도가 확 높아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긴장도가 확 높아지면은 그 순간 내면 세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장면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무서운 장면 나오면 눈 가린다던가 귀를 막는다던가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지내 시전을 하고 상대방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에게 말을 걸다가 거절당할까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도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피하는 습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독 현상 클립 영상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 번씩들 다 보셨을 텐데 중독 현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자아의 판단은 24시간 CCTV로 여러분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만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100명이라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강연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그 강단에 올라가서 강연을 할 때는 긴장을 하게 되겠죠. 벌벌벌 떨겠죠. 그죠? 더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있죠. 그 조별과제 발표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발표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긴장해서 떨고 야 네가 해. 나는 못해.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해.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면접 때도 마찬가지고요. 떨고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말도 다 못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긴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알게 되면은 다른 것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긴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발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기본적인 심리치료의 방법이거든요. 심리치료를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해요. 내가 가장 발표를 잘할 때는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언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두고 말할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친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한 사람들 앞에서 먼저 발표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적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적은 사람들 앞에서도 발표를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이런 발성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적은 숫자들 앞에서 발표를 성공적으로 해보고 뭐 두세 명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발표를 하는 데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다 보면 아 두세 명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아, 3, 4명도 괜찮고 5명이면 어때? 10명이면 어때? 2, 3명 앞에서 했을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성공을 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심리치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당해서 죽다 살아났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괜찮게 만들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부터 조금씩 경험을 해나가서 내가 안전하고 괜찮다라는 걸 경험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심리치료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회를 하는 내담자 들이 헤어지고 난 후에 잘 지내냐고 연락을 하면 거절당하거나 망신만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실패할 거고 긴장하고 떨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 세계에서는 야 이거 너 되게 긴장되는 일이고 너한테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니까 하지마 라고 회피하도록 내면 세계의 자아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즉, 제 카테고리아 후에 잘 지내시더니 실패할 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기들만의 경험으로 저는요 누가 잘 지내라고 연락 오면 저는 되게 싫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내면 세계가 여러분들을 회피하게 만들려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전 남친의 성향은 냉담하고 단호해가지고 절대 그런 걸 허락하지 않고 괜히 봉변만 당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나는 싫던데요. 저는 싫으니까 상대방도 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은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이랑 재회를 하고 싶으면 전전 남친이라든가 전전전 남친 혹은 썸남, 썸녀들 전전 여친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해서 적어도 5명 정도의 표본을 모은 다음에 잘 지내시전을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 네이버의 미루코의 생존연애 카페에 가입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놓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죠. 실제로 요즘에 실패 확률이 없어요. 실패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드뭅니다. 네이버 미루코의 생존연애 카페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유튜브에서도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근 몇 달간은 실패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성공의 경험을 쌓게 되면 이전보다는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여자나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경험이 없는 대부분 남자들이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면 나를 벌레 보듯 생각하고 거절당할 거라고 남자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막 용기 있게 다가가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할 때도 어떻게 해? 술 먹고 연락하잖아.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남자들이 얼마나 용기가 없는지, 자신감이 없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되죠. 이제 꼭 헌팅을 해서 번호를 물어보기보다는 길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여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친절한 여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자들이 반응이 되게 호의적이고 내가 말 걸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았는데 길도 잘 가르쳐주고 나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하네? 이런 일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근처 카페에 가서 여자들에게 와이파이 사용법을 물어보거나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서 말을 걸며 한 딱 1분간 얘기를 하고 빠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1분 스피치라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여자들이 실제로 나를 그렇게 벌레 보듯 하고 나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자,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남자들에게 말 거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뭐 카페나 서점에서 간단히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혹시 와이파이 사용법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책 뭐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나요?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 혹시 찾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남자들이 호구처럼 잘 도와준다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번호도 딸 수 있고요. 여자분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제가 작업 초급법 영상에서 올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험해 보는 것도 상대방 여자와 상대방 남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내면 세계의 자아는 새로운 성공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예. 내가 안전한 범위를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거든요. 세이프티 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주인은 발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경험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되게 우리 주인에게는 안전한 공간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요. 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처음 1회 했을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시즌 1 1회를 보시면 알잖아요. 아직도 그 자료가 남아있죠. 제가 그때 얼마나 말을 더듬거리면서 진행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면 이걸 방송으로 하는 건지 엄청 욕먹었어요. 저 그때 사람들이 댓글로 야 이거 이 사람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런 새로운 성공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더 새로운 방식으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더 늘려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스스로 자책을 하지 말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지 솔직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잘 지낼 시전이나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접근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위험에 처할 일은 없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만 실제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두려움에 맞서고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해내야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한 발자국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